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아파트 화재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불이 나면 쉽게 번지고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도 심각한데요. 오늘은 주택 화재에 대해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혜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춥고 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의정부 화재같이 이렇게 최근 주택 화재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한가로웠던 토요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꽃이 순식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옆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이 쌍값에 시공한 외벽을 타고 빠르게 불이 위로 번져 올라갔습니다. 이 신고 6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건물 주변의 길목이 굉장히 좁았고 또 주차된 차량들로 꽉 차 있어서 접근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130여 명의 이 사상자와 많은 이재민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 의정부 화재 사고 사흘 후였죠. 13일에도 남양주 아파트에서 또다시 불이 나는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연기가 위층으로 아주 빠르게 번지면서 이 당시 이 아파트 주민 50여 명도 급히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이 남양주 화재에서는 2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예, 화재가 났던 의정부 아파트는 구조적으로도 이 화재에 취약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이 화재가 났던 의정부 아파트는요, 요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1층 주차장 이후로 건물이 이어져 있는 그 구조입니다. 네. 이 주차장의 연결 출입문이 1층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전체적으로 뻥 뚫려 있는 상태고 하중을 견디는 기둥만 있는 이른바 필로티 구조입니다. 이번 사고에서처럼 1층에서 만약에 불이 시작되면 이 위에 살고 있는 실제 주민들의 유일한 탈출구인 출입문이 막히게 되는 건데요. 네. 1층에서 난 불이 건물로 옮겨 붙지 않으려면 이 출입문 하나라도 방화문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필로티 구조의 건물은 방화문 의무 설치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게다가 불이 난 아파트가 옆 건물과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화염이 쉽게 옆으로 옮겨간 사례였는데요. 네. 이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건물은 주변 건물과 2m 이내로만 떨어지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심에서는 건물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게 되고 그래서 옆 건물로 화마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확산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또 이번 화재가 난 이 건물 역시 외벽을 스티로폼으로 붙이는 공법을 시공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길이 순식간에 위로 굉장히 빨리 올라갔습니다. 이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외부하고 연결되면 그 출입구에다가는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 문을 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필로티 안에 있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건물 내부로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되는 화재가 상당히 취약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화재에 노출됐을 때 외벽을 타고 화재가 확산되는 그러한 양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그렇고 남양주 아파트 화재도 그렇고요. 이 초기 대응에 좀 실패를 했잖아요. 이 화재가 난 지 초반 10분이 지나도록 주민들이 화재가 난 사실도 몰랐었거든요. 왜 그랬던 거죠? 네, 이 건물에는 각각 이 화재를 감지하는 어떤 경보기들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고에서는 그 감지기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정부 아파트에서는 열에만 반응하는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연기에는 굉장히 속수무책이었던 건데요. 이 화재 사고에서 뜨거운 화염이 사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길보다 빠르게 번지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네. 이 순식간에 건물 가득 연기가 차게 되면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아서 대피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때문에 화재 사고의 사망 원인이 대부분 질식사인 겁니다. 그래서 천장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불이 난 사실을 알아채려면 아무래도 열보다는 연기 감지기가 네. 굉장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의정부 아파트 안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는 화재 사실을 제때 알리지 못했습니다.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이 열 감지기는 불이 직접 천장까지 올라와야 감지가 돼서 경보가 울립니다. 네. 그 당시 이 온도 역시 70도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유독가스가 굉장히 그 현장에 가득 네. 차게 된 상태라 인명피해가 굉장히 더욱 커지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열 감지기 근처에서 불이 난다면 이 사실은 열이
크게 올라오지 않아도 바로 경보음이 울릴 수는 있지만요. 아랫집이나 옆집 등 이 감지기 근처 주변으로 좀 멀리만 떨어져도 연기가 먼저 차기 때문에 열 상태로 열을 감지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서 초기 대응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네. 화재 사고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고 또 앞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도심 화재의 경우 뭐 건물들이 워낙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화재 진압이나 또 인명 구조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은 없나요? 네, 현재 이제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재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최초 방화 5분을 굉장히 잘 네. 지켜야 되는데요. 이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와서 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다양한 첨단 소방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좁은 골목길이나 주유소와 같이 추가 폭발이 이제 예상되는 대형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무인 방수 로봇이 있는데요. 로봇 앞부분에 있는 열 화상 카메라가 이 화재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최대 100m까지 원격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빠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또 다른 로봇은 바로 무인 정찰 로봇입니다. 이 재난 현장에 소방대원보다 먼저 투입돼서 밖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내부 위험 상황을 이 화면으로 전송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하나는 소방대원을 위한 것들도 있는데요. 네. 이 100kg을 아주 쉽게 들 수 있는 일종의 이 아이언맨 소방 옷도 개발 중입니다. 이 옷을 입게 되면요, 사람이 받는 힘을 로봇이 덜어주기 때문에 사람은 실제 무게의 한 10% 정도만 든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이 화재 현장에서 이 옷을 입으면 이 무거운 구조물을 옮겨내거나 또 여러 명을 한 번에 구조할 수 있는 등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첨단 소방 장비 개발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이 화재의 원인은 개인 부주의나 또 전기합선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 속에서 좀 안전 수칙을 많이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생활 속 안전 수칙 어떤 것들을 좀 지켜야 할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생활 수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가장 먼저는 이 손에 닿기 쉬운 곳에 소화기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집 안에 소화기를 두고 사용법을 알고만 있다면 사실은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초기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시공 단계에 설치된 열 감지기 말고요. 집 안에 단독으로 이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 모두 잠이 든 밤에 불이 나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 자동으로 연기를 감지해서 화재 경보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난방이나 취사로 사용되는 이 도시가스의 정기 점검도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이 가스 공급 업체에서 무료로 이 정기 점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귀찮거나 시간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네. 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정기 점검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야 하는 겁니다. 네. 특히 겨울철에는 전기장판이나 난방기, 전열기 등 이 전열 기구 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외출할 때는 꼭 전원을 끄고 플러그까지 뽑는 이런 습관을 해서 이 전원이 잘 꺼졌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에서 좀 이제 많이 이 의정부 사고에서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게 된 건데요. 왕관기 사용법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불이 난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워지면 건물에서 그냥 뛰어내려서 다치는 경우 혹은 그렇게 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소방법에 따르면요. 공동주택의 경우 3층부터 10층까지는 왕관기와 같은 이 피난기구가 필수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나면 계단이나 복도 쪽으로 연기가 먼저 차서 탈출이 어려운 경우에 그 복도 끝에 설치된 혹은 집 안에 설치되어 있는 왕관기를 이용해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의정부 화재 사고에서도 이번 의정부 사고를 네. 통해서 또다시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도 왕관기 설치 의무화를 하는 등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왕관기 사용법을 눈으로라도 익혀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의무 조항과 같은 규제만 늘리기보단 현재 건물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